종잣돈 1,500만원 옥탑방에서 상가, 부동산 자산 20억 월세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평범한 주부에서 5권의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제 노하우가 궁금하신 분은 끝까지 봐주세요. 2021년 부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3가지를 없애보세요. 저는 신혼 초에 작은 빌라 원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그때는 저는 집들이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종잣돈 1억 원을 모으면서 집들이를 하게 되었어요. 저의 집을 마련했기 때문이죠. 너무나 기뻐서 저의 친구들에게 초대를 했고 집들이를 했어요. 그런데 집들이로 온 친구들이 한참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한 질문을 하였어요. 지영아, 너 이 집 전세 얼마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때까지 이 집을 내가 샀다 라고 이야기를 안 했었기 때문에 친구들은 당연히 이 집이 전세일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 제 친구 중에서 자신의 집을 가진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때 제가 수줍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 이거 사실 내가 샀어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그때부터 친구들이 엄청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지영아, 너 이 집 떨어질 수도 있어. 근데 너 이 집 산 거야? 대출 이자는 어떻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본인들의 생각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 모두 저를 걱정하는 듯이 이야기를 했어요. 친구들을 가고 나서 그날 밤 저는 사실 잠을 잘 못 잤어요. 왜냐하면 정말 기쁜 마음으로 친구들을 집들이에 초대했는데 친구들이 해줬던 이야기가 물론 나를 걱정해서 하는 말인 줄은 알았지만 제 마음이 매우 섭섭했어요. 그 이유는 제가 갖고 있던 두려움이 더욱더 커졌기 때문이에요. 아, 정말 어쩌다가 내 집을 마련했는데 집값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아, 그러면 나는 그냥 계속 월세를 살 걸 그랬나? 나도 모르게 두려움이 들었고 공포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두려움 속에서 살다가 내 인생을 끝낼 수는 없어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무엇을 하기 시작했을까요? 제가 만나는 사람들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제 주변에서 은근히 걱정하는 듯 하면서 저에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저를 위해주는 척 하면서 비관적인 이야기를 늘어놓는 친구들을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의 집값은 실제로 4억이었던 집이 현재 시세는 13억까지도 상승을 하게 되었어요. 이후로 저는 저의 집을 마련했었기 때문에 주거 안정이 되었고 재테크에 성공할 수 있었어요. 지금 그 친구들과는 연락을 자주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제가 어떤 일을 도전을 할 때마다 부정적인 이야기부터 하면서 저에게 두려움을 주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많은 수강생들을 만나면서 이런 점을 분명하게 깨닫게 돼요. 어떤 수강생은 주변에 굉장히 긍정적이고 밝은 사람들이 가득해요.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나 이제 어떤 월세 소득을 만들려고, 나 상가에서 월세 받으면서 노후를 준비하려고 라고 하면은 좋은 어떤 수강생의 친구분들은 와,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축하해 라면서 박수를 쳐주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수강생의 친구분 또는 가족분은 아니 도대체 지금 이 시대에 무슨 집이야, 무슨 상가야, 그냥 하던 일이나 해, 애나 잘 키워 라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엄청나게 늘어놓으시는 가족이나 친구분이 있는 거예요. 수강생들의 성과를 보면 주변에 긍정적인 분들이 가득한 분들은 금방 성과를 내세요. 왜냐하면 본인의 용기와 다른 사람들의 격려가 합쳐지면서 시너지를 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본인의 주변에 부정적인 사람만 가득했던 분들은 자신도 모르게 두려움이 커지면서 결국에는 포기하게 돼요. 2021년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싶으시다면 주변에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인맥들,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둘로 나누어 보세요. 첫 번째는 굉장히 나에게 긍정적이고 힘을 주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이야기로 나의 두려움을 커지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과의 인연을 바로 끊을 수는 없겠지만 거리를 두고 저는 원격으로 만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국에는 나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로 여러분이 없애야 하는 인간관계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두 번째, 부정적인 뉴스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나는 신문을 정말 매일매일 읽어, 역시 신문을 읽는 나는 정말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도 예전에는 신문을 매일 봤어요. 그런데 신문의 앞면에는 언제나 부정적인 이야기가 가득했어요. 엄청나게 부정적인 이야기와 공포감이 확산되는 이야기, 최근에는 파산, 실업, 그리고 코로나19에 대한 부정적인 이슈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신문을 보는 순간, 네이버 뉴스를 보는 순간 부정적인 이야기에 너무나 압도당하게 되는 나 자신을 보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어떤 것들을 봐야 될까요? 부정적인 사회면이나 또는 부정적인 소식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대신에 정말로 팩트가 들어가 있는 기사를 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경제 면에서도 팩트 위주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신다면 분명히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실 수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은 뉴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뉴스를 아예 안 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제 주변에는 매일 9시에 정각에 뉴스를 보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또 틈틈이 신문에서도 정치면과 부정적인 소식만 골라서 이렇게 읽으시는 분이 있어요. 매일 아침, 매일 저녁 뉴스를 보지만 이분의 삶은 별로 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사회가 이렇게 돌아가서 되겠어? 지금 이 사회 문제야. 2021년 여러분도 뉴스를 골라보는 것. 그래서 없애야 할 한 가지는 바로 매일매일 정기적으로 보던 뉴스가 있으셨다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최소한으로 줄이시고 보다 긍정적이고 객관적인 팩트를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세 번째로 없애야 할 것은 바로 현금입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계속해서 일을 했고 돈을 모으려고 했어요. 당시에 저는 돈을 모으는 방법을 현금을 모으는 방법밖에 몰랐어요. 다시 말해서 통장에 계속 저금을 했던 거죠. 그런데 막상 그렇게 저금을 하고 나서 돈이 불어나는 속도는 굉장히 느렸어요. 저에게 재무 상담을 하시는 분 중에는 현금을 2억을 모아두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정말 현금으로 갖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이분에게 어떻게 이렇게 현금으로 계속 놔두시냐 라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은 다른 거 할 줄 몰라서요. 그리고 다른 거 하기에는 재테크하기엔 너무 불안해서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현금은 사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예전에 1,000만 원이라면 굉장히 큰 돈이었지만 지금 1,000만 원은 자동차 한 대도 살 수 없는 그런 돈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계속해서 현금으로 여러분의 자산을 쌓아둔다면 여러분의 노후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결국 현금으로 쌓아두는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단돈 1,000만 원이라도 현금이 있다면 이 현금을 현금으로만 두지 말고 자산으로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자산이 될 수도 있겠고 주식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는 금과 같은 것도 될 수 있을 거예요. 이러한 현금을 자산으로 바꾸시라는 노력을 기울이셔야 되고 여기에는 배움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해요. 이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돈 공부예요. 현금을 갖고 있지 마라 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현금을 갖고 있지 말라는 말은 소득을 없애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들어온 현금은 자산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2021년이 되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의 자산은 빠르게 불어나게 될 거예요. 오늘도 저희 강의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